영상기억은 시각적 정보와 연관성이 있다. 시각적 정보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잔향기억은 청각적 정보다. 청각적 정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였죠. 잔향기억이 훨씬 더 정보를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 지속이요. 잔향기억이 영상기억보다 정보 더 오래 지속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상기억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예, 스펄링. 거기 있죠? 스펄링이라고 하는 영상기억에 대한 연구입니다. 스펄링의 연구. 앞에서 있었습니다. 스펄링의 연구에서 전체 보고법이 있었고요. 전체 보고법이 있었고 부분 보고법이 있었습니다. 전체 보고법과 부분 보고법이 있었는데, 네, 어떤 것이 더 기억 인출이 잘 됐었죠? 네, 당연히 부분 보고법이 인출이 잘 됐었죠. 네, 거기 보면 나옵니다. 부분 보고법으로 전체 보고법보다는 영상기억의 용량이 크다. 자, 이것이 바로 전체 보고법보다 영상기억 용량이 더 많이 기억했기 때문에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 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기억에 대한 연구의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 스펄링의 연구입니다. 연구자들은 영상기억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피험자들에게 뒤섞인 알파벳 조합의 나열을 잠깐 동안 0.1초에서 2초에 제시한 후 얼마나 많은 알파벳을 보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모든 알파벳을 다 본 것처럼 느꼈으나 눈으로 본 것 중 불과 4개에서 5가지의 알파벳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를 보고 이제 보고하는 거잖아요. 전체 보고법입니다. 이는 전체 보고법으로 제시된 모든 알파벳은 잠깐 동안 눈을 통하여 뇌로 보내져 남아있지만 그 자극에 대한 심상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피험자들에게 같은 자극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밑줄, 특정 줄만을 회상하라는 요구. 그게 바로 이제 부분이죠. 특정 줄만을 회상하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면 주의를 받은 정보에서요. 자, 피험자들은 자기가 본 알파벳에 대한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그 줄의 알파벳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겠죠. 따라서 이것은 부분 보고법이고 전체 보고법보다는 영상기억의 용량이 더 커서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잔향기억은 청각적 정보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한테 했다. 그럴 때 우리는 청각적으로 그걸 듣고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밥 먹었니? 라고 말을 걸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책에 푹 빠져서 친구가 말을 한 것은 알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어서 뭐라고 말했지? 라고 되묻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말한 내용을 되풀이하기 전에 친구의 질문이 당신의 귀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잔향이라는 거죠. 귀에 남아있어서 응 아직 먹지 않았어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의 질문이 잠깐 동안 귀에 남아있는 이 기억을 잔향기억이라고 합니다. 시각적인 감각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리에 대한 감각도 일시에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잔향기억은 영상기억보다는 정보가 더 오래 지속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한다. 밥을 먹었니? 라고 하는 이 밥이라고 하는 단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밑에 보면 4초에서 5초가 나올 거예요. 네, 4초에서 5초가 지난 후에 이제 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정도만큼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잔향기억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오랜 시간이에요. 시각적인 부분은 1초에서 2초라면 이 잔향기억의 청각은 4초에서 5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로 영상기억보다 정보가 더 오래 지속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필기 지문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심리학 개론의 제19강 강의였습니다.
이 심리학개론은 상당히 포괄적인 학문이고 많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에 있는 19강은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실기나 필기의 기출문제를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보충, 부록으로 특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심리학개론의 1차 필기만큼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고 또한 실기에서는 많은 부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써내려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이 바로 이 심리학개론입니다. 이 심리학개론의 부분들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이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